으로는 쪽수가 안 써있네. 180쪽부터 보시면 되겠죠. 수학 1의 세 번째 단원이 수열이고요. 이거 이제 뭐 우리 지수로그를 대부분 정규 수업 때 하고 있을 거고, 상학함수 저랑 간단하게 했는데 전혀 상관없듯이 얘도 또 전혀 상관없는 녀석이에요. 앞에 있는 거랑 전혀 상관없는 새로운 단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약간은 다행히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밀린 거 어쩔 수 없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열이라는 말부터 생각해 보자면 저건 그냥 숫자를 나열한 걸 수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지금까지 우리가 무슨 함수 할 때처럼 무슨 식이 나오고 막 이거랑 약간 좀 느낌이 달라요. 그 숫자들이 나열되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보통 저 숫자들 하나하나를 우리 항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거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첫 번째 항이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요 밑에다가 아래 첨자로 조그맣게 1 이렇게 씁니다. 이건 두 번째 항이라는 의미로 2, 3, 4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다섯 번째 항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 뒤로 계속해서 나열되는 경우도 당연히 있겠죠. 대부분은 쭉 나열이 돼요. 이거 첫 번째 항이니까 이 앞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출발해서 그 뒤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수열도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럼 요거는 이거랑 또 다른 수열이니까 뭐 요거 B1 이렇게 쓰면 요거는 B2, B3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이거 말고 뭐 하나 더. 이거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뭐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뭐 이렇게 생겼다고 봐요. 그럼 이제 뭐 또 새로운 수열이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생긴 거 다 큰 틀에서 보자면 수열인데 이거 봐요. 얘 다음에 뭐 올 것 같아요? 요 다음에 11이 오겠죠? 그 다음에 뭐예요? 13이 올 것 같잖아요. 그죠? 이거 다음에 뭐 올 것 같아요? 이게 오겠죠? 그 다음에 얘가 올 것 같잖아. 그죠? 이거 다음에 뭐 올 것 같아요? 이거 다음에 뭐 올 것 같아요? 모르죠? 그럼 봐봐. 우리는 지금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뒤에 뭐 올지 알죠? 얘도 알잖아. 이 뒤에 뭐 올지 모르죠? 이건 배울 필요가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이걸 우리 공부하려는 게 아니에요. 뭘 공부하려는 거야? 이런 것들을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범위에서 수열이라는 건 당연히 이것도 수열인데 좀 작은 범위, 좁은 범위에서의 수열이라는 건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규칙을 가지고 있는 숫자의 나열이다라고 말해요. 그냥 숫자의 나열이 아니라 규칙을 가지고 있는 숫자의 나열. 그래서 우리는 뭘 하는 거야? 그 규칙을 찾는 거야. 그 규칙이 무엇인지 찾아서 다음에 오는 녀석이 누구인지를 찾는 거. 그게 수열이라는 단원의 목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 규칙이라는 게 뭐 아주 간단하게는 얘처럼 일정한 숫자를 더하면서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얘처럼 일정한 수를 곱하면서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이사이도 약간 복잡한 식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어쨌든 다음에 오는 게 누구인지 알아내는 거.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뭐 10번째, 20번째, 100번째 누가 올지 찾아내보는 거. 또 가능하다면 그걸 식으로 나타내는 거. 그게 이제 수열이라는 단원의 첫 번째 목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말하는 김에 이 수열 단원의 두 번째 목표는 뭐냐면 그래서 여기서부터 예를 들어서 10번째 항 여기 있다고 봐요. 여기까지 다 더하면 얼마가 될까? 그게 두 번째 목적이에요. 두 번째 목표예요. 수열이라는 단원에. 그래서 이제 보통 10번째 항이 누구인지 찾는 거 그리고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다 더하면 얼마가 되는지 그거 찾는 게 수열 단원의 목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리고 그 중에 이제 간단한 거 이렇게 생긴 녀석은 처음에도 말했지만 일정한 수를 더하면서 진행이 되는 수열이잖아요. 이런 녀석은 이름이 있어요. 하도 자주 나오는 녀석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녀석을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등차수열이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생긴 숫자의 나열을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등비수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오늘 요거 두 개 다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녀석은 등차 수열, 밑에 있는 건 등비 수열이라고 불러요. 등비 수열은 조금 이따가 하고 등차 수열부터 얘기하고 나서 갈게요. 자, 등차 수열은 아까도 말했지만 일정한 수를 더하면서 진행되는 녀석을 등차 수열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름 자체는 차이가 동등한 수열이다 그런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항들 사이에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걸 이제 책에서 보통 인접한 항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붙어있는 항들끼리 이 인접한 항들 사이의 차이가 다 똑같이 생겨 먹었으면 등차 수열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차이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얘와 얘 사이에 들어있는 차이 그거를 이제 알파벳으로 D로 표현하는데 얘를 공차라고 불러요. 이름이 비슷해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공차 수열 아니에요. 등차 수열이고 요걸 공통된 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사이에도 지금 숫자로 따지면 2가 들어있죠. 여기에도 2가 있고 여기도 2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도 2씩 더하겠지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다고. 그렇지? 그래서 요렇게 생긴 수열은 첫 번째 항이 1이야. 그리고 2씩 더하면서 진행이 되는 수열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10번째 누가 올 것 같아요? 10번째 항 누가 올 것 같아? 19. 자, 조금 더 그래도 그럴싸하게 생각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 항에서 출발해서 공차를 하나 더하면 두 번째 항이 돼요. 두 번째 항에도 공차를 하나 더하면 세 번째 항이 돼요. 세 번째 항에도 공차를 하나 하면 네 번째 항이 되거든요. 그럼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해보면 두 번째 항까지는 공차를 하나만 더하면 되고 세 번째 항은 여기서부터 공차를 2개 더해야 얘가 만들어져요. 네 번째 항은 공차를 3개 더해야 만들어져요. 그죠? 식으로 써보라고. 다섯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개 더한다고요? 4개 더해야 만들어져요. 요 간격에 공차가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항이랑 다섯 번째 항이잖아요. 첫 번째랑 다섯 번째니까 둘이 빼면 4 차이 나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에 공차 4개가 들러붙어서 만들어지더라. 그런 얘기라고요. 지금 이 문제에서 보면 첫 번째 항은 1인 거고요. 공차가 2라고 우리 찾았잖아요. 그래서 다 더해보면 9다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다섯 번째 항이 9구나 이렇게 찾는 거야. 그지? 그럼 우리 아까 10번째 항 물어봤어요. 이 10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서부터 출발해서 공차를 몇 개 더하면 되겠다? 9개를 더하면 되겠다. 얘네 둘이 지금 9칸 차이 나는 거잖아요. 10번째 거고 첫 번째 거니까 둘이 빼면 9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에는 공차 9개가 들러붙어서 만들어지겠구나. 라는 거고 첫 번째 항이 1인 거 알았어요. 공차가 2인 것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19다. 그런 이야기인 거지. 그죠? 이렇게 해서 10번째 항을 찾으시면 된다. 그 얘기고.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경우엔 이 뭐 예를 들어서 10번째가 아니라 100번째, 10,000번째를 물어봐도 우린 뭐만 알면 돼? 첫 번째 항이랑 공차만 알면 돼. 그거 2개만 찾아내면 식에다 집어넣으면 찾을 수 있어요. 그죠? 요거 조금 더 일본화 시켜서 요 순서대로 진행되다가 n번째 누가 오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라는 거야. 여기 n에다가는 자연수밖에 못 넣겠죠? 참고로 요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인데 그 사이에 1.5번째 항 이런 건 없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니까 요 n은 자연수밖에 못 넣어요. n번째란 이야기고 요 n번째 녀석은 어떻게 생겼을 거다?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개 더할 거다? n보다 하나 적게. 얘하고 지금 몇 칸 차이 난다고? n-1칸 차이 난다고. 그래서 n-1 d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생긴 녀석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 이렇게 불러요. 우리 제가 수열 단원의 첫 번째 목적 뭐라고 그랬어? 저 뒤에 몇 번째, 100번째, 20번째 오는 게 누구인지 찾아내는 게 목적이라고 그랬죠. 요 녀석이 바로 그거예요. 일반항이라고 부르는 거. 식을 이렇게 찾아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요 수열이라고 생각해봐요.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수열의 n번째 항은 누구야? 1에다가 공차를 n-1개 더해서 만드는 거죠. 그죠? 정리를 좀 해보면 2n-1 이렇게 생겼거든요. 요게 an이란 녀석이야. 저 수열의 일반항 이거야. 이렇게 찾아두면 뭐가 좋다고? 여기다 10 집어넣으면 19가 그냥 바로 나오는 거야. 그죠? 여기다 20 집어넣으면 20번째 항이 나오는 거예요. 39 집어넣으면 39번째 항이 나오는 거라고. 그지? 그러니까 일반항이라는 건 이 수열의 첫 번째 항이랑 공차 찾아가지고요. n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시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원하는 n 집어넣으면 바로 얼마인지 딱 알 수 있게 미리 찾아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반항을 찾았다는 건 이 수열이 누구인지 밝혀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벌써 졸려? 나 몇 분? 나 10분 됐어. 10분 됐다고! 아예 미리 좀 볼까요? 책에 보시면 181페이지에 보시면요. 181페이지 등차 수열이 누구인지 설명해주고 있어요. 수학책인데 한문도 써있죠. 같은 차이의 수열, 차이가 동등한 수열이다 였고요. 그래서 그 첫 번째 회색 박스에 보시면 등차 수열의 관계식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 지금 당장보다도 한 목요일이나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 되면 요거 다시 한번 이야기할 건데 엄청 중요한 녀석이에요. 보면 이렇게 생겼대요. an 더하기 1이면 n 더하기 1번째 항이고요. 요게 n번째 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 둘이 이제 n번째고 그 다음 번째다 그런 이야기인 거지. 그지? 10번째, 11번째거나 100번째, 101번째다 그런 얘기라고요. 얘네 둘은 어떤 사이래? 여기다가 공차 하나 더하면 같아지는 사이래. 즉 n번째 항에 공차 하나 더하면 n 더하기 1번째 항 되는 거야. 그걸 식으로 나타낸 거라고요. 그죠? 당연히 요 녀석 좌변으로 넘겨가지고 an 더하기 1 빼기 an이 d, 요 d라는 거 이제 숫자예요. 일정하다 그런 일정한 숫자. 요렇게 생긴 녀석도 이것이 등차 수열임을 나타내는 특징식이에요. n에다가 어떤 자연수를 넣든 다 성립해요 그런 뜻이거든. 21번째랑 20번째의 차이도 d인데 즉 뭐 이 수열 같으면 공차가 2겠죠? 21번째랑 20번째 차이도 2고요. 200번째랑 199번째의 차이도 2다 그런 이야기거든. n에 뭘 집어넣든 항상 d로 일정하다는 이야기니까 아 차이가 동등하구나. 등차 수열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이 특징식은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밑에 박스 와서 보시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정리해 놓은 거 이 녀석이에요.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n-1개 더해서 만든다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문제 몇 개 보죠. 422번. 첫 번째 항이 3이래요. 두 번째 항이 9고요. 그 다음이 15고요. 그 다음 21 이렇게 생겼대요. 이렇게 생긴 등차 수열의 일반항 찾으시오예요. 일반항 AN 어떻게 생겼다고?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n-1개 더해서 만든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요. 요거 정리하면 이제 6n-3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만 쓰셔도 되고 이렇게 쓰셔도 되고 근데 우리 이제 특강하는 거고 처음 듣는 거라서 제가 여기까지만 주로 이야기할 텐데 이제 나중에 실제로 내신하러 가시면 요렇게 바로바로 쓸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연습은 그때 가서 하도록 하시고 아무튼 요렇게만 쓸 수 있어도 충분하긴 합니다. 책에도 보시면 1단계라면서 요렇게 얘는 다 써놨네. 얘는 요렇게 써놨죠. 정리해서. 그래서 요렇게 생겼구나. 요 얘기를 해야겠구나. 두 번째 거는 -2, -6, 뭐 -10 이렇게 생겼대요. 이건 공차가 얼마인 거예요? -2에서 -6 됐으니까 -4 되겠죠. 그러니까 더했다는 건 꼭 커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야. 음수를 더하면 작아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공차가 음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an이라는 건 -2 더하기 n-1에 공차 -4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4n 더하기 2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이해되죠? 근데 이거를 어차피 책에 있으니까 좀 빠르게 찾는 걸 이야기를 하자면 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라는 게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우리 지금 문제 예제 한 2개 풀어봐서 알지만 초항이랑 공차는 변하는 숫자가 아니에요. 문제에서 찾으면 돼요. 초항이 3이네, 공차가 6이네, 초항이 -2네, 공차가 -4네 이렇게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녀석은 변수가 누구냐면 n이에요. 주인공이 n이라고. 그러니까 n에 관한 1차 함수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 n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좀 해보면 d 곱하기 n 더하기 a-d 보통 초항은 a1 쓰기 귀찮아서 그냥 a라고도 많이 써요. a-d 이렇게 생겼는데 이 a-d는 별로 안 중요해요. 어쩌고 저쩌고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얘가 중요한 녀석이에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항상 n에 관한 1차 함수이고요. 그 앞에 공차가 와요. 생각해보면
n이 하나씩 커지는 거야. 그지? 항이 진행이 된다는 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항이니까 n이 1씩 커지는 거야. 그때마다 공차가 하나씩 들러붙는 거거든요. n이 하나씩 커질 때마다 공차가 하나씩 들러붙는다고.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라는 건 항상 n에 관한 1차 함수이고요. 그 1차 항의 개수, 공차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직선이라고 생각해보면 기울기가 d란 소리거든요. n이 1 커질 때마다 y가 d씩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d인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 요 뒤에 오는 건 그냥 첫 번째 항 같은 걸로 그냥 찾아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다시 이 녀석 봐봐요. 이거 첫 번째 거 3, 9, 15, 21 이렇게 생겼거든요. 공차가 얼마냐면 6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놈은 아마 6n 이렇게 출발한 녀석일 거예요. 그래야 n이 1씩 커질 때마다 6씩 커질 거니까. 그래서 이거 일반항 찾으세요 라고 하면 아 일단 6n으로 출발하겠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면 초항이 3이래잖아. 1 집어넣어서 3이 나와야 제대로 찾은 거거든요. 1 집어서 3 나오려면 뒤에 뭐 써야 돼? 빼기 3 써야 돼. 이게 3n이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미 간격이 6이니까 6에는 고정돼 있는 거야. 근데 초항이 3이니까 1 넣어서 3이 나오게 이 뒤에 있는 걸 조작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아까랑 똑같은 6n 빼기 3이라는 녀석이 만들어진다고요. 밑에 것도 마찬가지. 공차가 마이너스 4인 거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AN은 일단 마이너스 4n으로 출발하는 거야 무조건. 그러고 나서 초항이 마이너스 1에 1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2 나와야 돼. 뭐 해야 돼 뒤에다가? 더하기 2 해야죠. 그래야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아까 우리 찾은 거랑 당연히 똑같은 거 나온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바로바로 찾을 수 있으시면 그게 베스트. 그게 아니어도 이 정도는 당연히 기억하고 있으셔야 되니까 요거 먼저 연습하시는 것도 지금은 충분할 것 같아요. 책에 나와 있길래 그래서 그냥 설명드렸고요. 424번 보세요. 그래서 424번 보면 일반항이 4n 더하기 3이래. n에 관한 1차 함수다. 그죠? 그러니까 이건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문제에서 안 알려줘도 우리는 아는 거야. 이제 공차가 얼마라고요? 4일 거라고요. 그죠? 공통된 차이, 그 간격이 얼마큼 벌어져 있다고? 4씩 벌어져 있다고요. 초항, 첫 번째 항 누구예요? 1 집어넣어 보면 되겠죠. 7이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초항이라는 건 첫 번째 항을 의미하는 거예요. 426번 볼까요? 다섯 번째 항이 3이래요. 다섯 번째 항이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A5가 3이에요. 열 번째 항이 13이래요. A12, 13이래요. 어쨌든 AN이라는 녀석은 등차 수열이랍니다. 자, A5에서 A12예요. 요 사이에 공차 몇 개 들어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이거 손가락으로 이렇게 다 안 세봐도 되죠. 이거 다섯 번째 항이고 열 번째 항이야. 이 안에 간격이 몇 개 들어있어요? 5개 들어있어요. 10에서 5 빼시면 되죠 그냥. 이 안에 공차는 5개가 들어있을 거고 그 5개 공차에 해당하는 값이 얼마란 이야기야? 10이다 그런 이야기라고. 여기다 공차 5개 더 있더니 10 커진 거잖아요. 공차 자체는 얼마가 될 거다 그래서 2가 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오케이? 일반항 찾으래. 등차 수열인데 공차가 2인 거 알았어. 그러면 AN은 2n 이렇게 출발하겠죠. 그 다음에 뒤에 숫자 뭐 올 텐데 첫 번째 항이 지금 누구인지 안 찾았잖아요. 안 찾아도 되지. 다섯 번째 항이 3이 되잖아. 5 집어넣어서 3 나오려면 뒤에 뭐가 와야 돼요? 이렇게 생긴 거 와야죠. 그래야 5 넣으면 3 나오니까. 그래서 AN이 이렇게 생겼구나가 돼요. 이 좀 바로 찾기가 좀 어려우면 이렇게 가시면 돼요. 공차가 2잖아요? 그럼 거꾸로 다시 가면 돼. A1이 누구일까 생각해보면 돼요. 요 사이엔 공차 몇 개 들어있어요? 4개 들어있겠죠. 첫 번째 항이 다섯 번째 항이니까 공차 4개에 해당하는 값은 얼마예요? 8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섯 번째 항이 3이야. 여기서 8을 빼면 첫 번째 항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5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초항이 마이너스 5고 공차가 2란 이야기니까 AN은 초항에다가 공차를 n-1개 더해서 만들었구나 이렇게 찾으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2n-7이라는 아까랑 똑같은 결과가 만들어질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428번 세 번째 항이랑 여덟 번째 항이랑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래요. 둘이 더하면 빵이다 그 소리겠네. 세
세 번째 항이랑 여덟 번째 항은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야. 둘이 더하면 0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다섯 번째 항이 마이너스 2라고 나왔어. 어떻게 해야 되지? 감이 안 온다. 그러면 어쨌든 등차 수열은 첫 번째 항이랑 공차만 찾으시면 되거든요. 그 두 개를 찾을 생각을 하는 거야. 그 말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식들을 그 두 개에 관한 식으로 바꾸는 거야. A랑 D로 다 표현해보자 그 얘기예요. 세 번째 항이래. 이건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두 개 더한 거죠. 여덟 번째 항이래. 이거는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7개 더한 거죠. 하나 적게 더하는 거니까. 이거 둘이 더해서 0 됐다. 그 얘기 하는 거야. 2A 더하기 9D가 0이에요. 거기다 하나 더. A5가 마이너스 1에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 4개를 더했더니 마이너스 2더라. 그 얘기 한다고요. 이거 두 개 연립해서 A하고 D 찾으시면 돼요. 그죠? 그럼 첫 번째 항이랑 공차 알았으니까 일반 항도 구할 수 있겠죠. 어디 갔어? 아까 이거 이렇게 생겨먹은 식에다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첫 번째 항이랑 공차만 찾으시면 일반 항은 완성이 된다. 그런 이야기고요. 430번. 첫 번째 항이 40, 공차가 마이너스 3이래요. 알려 줘버렸네. 첫 번째 항이 40, 공차가 마이너스 3이래요. 그럼 AN이 바로 나오죠.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n-1개 더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그래서 요거 정리하셔도 되고, 아니면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니까 출발은 마이너스 3n으로 출발하겠지. 그런데 첫 번째 항이 40이래. 1 넣어서 40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위에 43 이렇게 생긴 게 와야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바로 찾으셔도 되고 이거로 찾아도 어차피 정리는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찾고 나서 물어본 건 뭐예요?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이 몇 번째 항이에요? 그럼 이걸 일일이 손으로 다 세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이거 찾으란 이야기잖아. 그죠? A, n이 0보다 작아지는 n이 얼마냐? 그거 물어보는 건데 나눠 떨어지지 않죠? 이상한 소수 나올 거잖아. 근데 어차피 우리 n에다가 자연수밖에 못 넣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한 거 찾으시면 되죠. n에다가 한 12 넣으면 10 아니 뭐라고? 14야? 14.3쯤 되겠네요. 그죠? 그 n은 15가 되겠죠. 3분의 43보다 큰데 요거 큰 자연수 찾으세요. 그런 이야기니까 15다 이렇게 되겠죠. 14면 안 되니까. 그지? 그래서 얘는 그냥 이렇게 생긴 부등식 푸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 문제 생각보다 좀 중요하거든요. 이 뒤에 가면 또 나와요. 요거 언제 처음으로 음수되는지 물어보는 거. 요거 뒤에 가면 또 나오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마지막에 432번. 9하고 24 사이에 숫자를 4개 넣을 거래요. 하나, 둘, 셋, 넷. 숫자 4개 집어넣어서 전체가 등차 수열이 되었으면 좋겠대. 그럼 숫자를 4개 넣었대요. 이 안에 공차 몇 개 들어있어요? 9부터 24까지는 공차가 5개 있는 거예요. 여기는 숫자가 4개지만 양 옆에 하나씩 더 생겼잖아. 실제로는 숫자가 6개라고요. 그죠? 첫 번째 숫자, 두 번째 숫자, 세 번째 숫자, 네 번째 숫자라고 치면 이 안에 공차가 5개 들어있다고요. 그죠? 그 5개의 공차에 해당하는 숫자가 9에서 24까지 15니까 공차는 3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30 커지면 되죠. 여기 12, 여기는 15, 여기는 18, 여기는 21, 그래서 여기는 24 이렇게 되겠네. 그죠? 뭐 찾으래 근데? 4개의 숫자 찾으래요. 이렇게 4개다. 이렇게 찾아지겠죠. 그지? 그래서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생긴 거구나 정도만 아시면 금방 할 수 있습니다. 등차는 약간 산수 같은 거라서요. 옆으로 와서 이번에 뭘 볼 거냐면 우리 처음 등차 수열하면서 했던 게 일반항이에요. 등차 수열 일반항 찾은 게 첫 번째 우리가 한 거야. 그래서 AN이라는 게 첫 번째 항에다가 n-1d 또는 dn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생긴 거고요. 두 번째로 이야기할 게 뭐냐면 등차 중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등차 수열의 가운데 있는 항이다 그런 뜻이에요.
중항, 가운데 있는 항. 그러니까 항이 3개 있어. 그 중에 가운데 있는 녀석을 이야기해보자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A, B, C 이렇게 숫자 3개가 있어. 요 3개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어요 라는 말은 요 간격도 D이고 요 간격도 D다 그런 이야기인 거야. 그죠? 똑같은 간격으로 떨어져 있는 숫자 3개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 우린 얘를 주인공이라고 생각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 보면 1위로 가려면 공차를 하나 빼야 되고요. 요리로 가려면 이제 공차를 하나 더 해야죠. 그지? 그러니까 A라는 건 B에서 공차를 하나 뺀 거라고요. C라는 건 B에다가 공차를 하나 더 한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이거 두 변을 다 더해버릴 거예요. 양변을. 그럼 좌변은 A 더하기 C가 되고 우변은 2B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주인공은 누구다? 양 옆에 거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등차 중항임을 나타내는 식입니다. 가운데 있는 녀석은 양 옆에 걸 더해서 반띵하면 돼요. 양 옆에 걸 더하면 공차 하나 적은 거, 공차 하나 많은 거니까 더하면 퉁쳐서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다 똑같아진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써놓고 나서 보면 더해서 반띵한 거야? 2개 더해서 반띵한 거야? 뭐 찾은 거예요? 평균 찾은 거예요. 평균. A와 C의 평균이 뭐다? B다 그런 이야기예요. 숫자 3개 있을 때 이 2개의 평균값이 B다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봐. A와 C의 산술 평균이죠. 더해서 반띵하니까 산술 평균이 B예요. 그 소리인데 그러면 여기다가 B까지 끼워 넣어가지고 A, B, C의 산술 평균 찾으면 뭐 돼요? A와 C의 평균이 B거든. 근데 B까지 넣어가지고 이 숫자 3개의 평균 찾으면 뭐 돼요? 얘도 당연히 B지. 평균 점수랑 똑같은 점수 하나 끼워 넣으면 평균이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해하지 무슨 얘기지? 이해하고 있죠 무슨 얘기지? 얘네 둘의 평균이 B인데 실제로 B를 하나 더 끼워 넣었다고. 그래봤자 평균이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B보다 더 큰 점수를 집어넣으면 평균이 올라갈 거고 B보다 더 낮은 걸 집어넣으면 점수가 깎일 건데 딱 평균이랑 같은 거 집어넣었으니까 평균은 달라지지 않는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 산술평 등차 중항의 의미는 양 옆에 것의 산술 평균이 가운데 거야 그런 소리인데 얘까지 집어넣어가지고 이 숫자 3개의 평균을 내도 딱 가운데 거야 그런 이야기니까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등차 중항은 이 얘기지만 산술 평균이라는 의미는 숫자 3개의 평균이 가운데 거랑 똑같더라 라는 소리인 거야. 오케이? 그 말은 무슨 얘기다? A랑 B랑 C랑 다 더해서 3으로 나눈 게 산술 평균이잖아요. 이게 누구라고? B더라 그런 얘기라고요. 그죠? 뭐 그냥 이 식도 막 여기다 B 하나씩 넣어서 3으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똑같은 거 하는 거야. 그럼 이걸 가지고 뭘 할 거냐면 결국 숫자 3개를 더하는 건 그냥 가운데 있는 거 3배한 거랑 같은 거다라는 소리거든요. 이 3개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으면 이 숫자 3개를 더하세요 했을 때 진짜로 이 숫자 3개를 더할 게 아니라 그냥 가운데 거 3배하면 된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이 숫자 3개가 등차 수열이라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건데 1부터 10까지 다 더하면 얼마죠? 이거는 손으로 실제로 계산 안 해봐도 하도 많이 해서 그냥 거의 외우고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거 다 더하면 얼마예요? 또 더하고 있는 거 아니죠? 얼마야 이거? 55. 어떻게 해서 55? 11, 11, 11, 11, 11 해서 55. 그죠? 그럼 1에서 9까지 넣으면 얼마예요? 45. 이거보다 10 작잖아. 45. 그럼 얘 더할 때는 10, 10, 10, 10. 짝이 없네. 5? 약간 이상해. 맞는데 그렇게 찾으면 이상해. 왜? 얘는 딱 11, 11, 11, 11, 11인데 얘는 10, 10, 10, 10에 짝이 없네. 5? 이러면 이상하다는 거야. 개수가 홀수개냐 짝수개냐 가지고 더하는 방법이 달라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오는 거예요. 어차피 등차 수열인 애들의 합은 중항이 누구인지 찾아서 즉 평균값이 얼마인지 찾아가지고 그냥 개수 곱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 거야. 원래는 과목
점수 다 더한 다음에 과목의 개수를 나눈 게 평균 점수잖아요. 그 평균 점수의 과목 수를 곱하면 전체 합산 점수가 나오는 거잖아. 그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 숫자들을 다 더하고 싶은데 일일이 더하기 귀찮으니까 얘네들의 평균 값이 얼마인지 찾아보자는 거야. 그 평균을 찾으면 평균에다가 개수를 딱 곱해서 합을 찾을 수 있으니까. 근데 평균을 찾으려고 보니 1에서부터 9까지 숫자에 딱 가운데 있는 게 5인데 4, 5, 6을 생각해 보면 이거 3개는 등차 수열이에요. 그러니까 이 숫자 3개를 더하려면 그냥 5를 3배 하면 돼요. 3하고 5하고 7 이렇게 3개를 건져내봐. 그래도 이 3개의 숫자의 평균은 5예요. 뭐 2칸 뛰어 넘어가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3, 5, 7이니까 2하고 5하고 8도 마찬가지죠. 1이랑 5랑 9도 마찬가지라고요. 즉 무슨 얘기냐면 1과 9의 평균도 5고 2와 8의 평균도 5고 3과 7의 평균도 5고 4와 6의 평균도 5예요. 그러니까 이 5가 뭐다? 이 전체 수열에 이 해당하는 등차 중항이 될 거다. 그런 이야기야. 다시 말해서 1에서 9까지의 숫자의 평균 값이다. 그런 소리라고요. 그래서 우린 이걸 어떻게 구한다? 맨 앞에 거랑 맨 뒤에 걸 더해가지고 반으로 나눠요. 그러면 딱 가운데 있는 녀석이 나와요. 혹은 평균 값이 나와요. 그러고 나서 뭐 한다고요? 개수를 곱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 이렇게 해서 45구나 라고 찾는 거예요. 10 하고 짝이 없으니까 나중에 5만 따로 더해야지 이러시면 망해요. 개수가 홀수긴 짝수긴 이제 안 알려줄 거니까.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한다고. 맨 앞에 거, 맨 뒤에 거 더해서 반 나누면 딱 가운데 있는 녀석이 나와요. 등차 수열이니까. 그래서 이것이 평균값의 역할을 하는 거고 평균에다가 개수를 곱해서 전체 합을 구하는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 그 위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11, 11, 11, 11, 11 맞는데 11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숫자 전체의 평균을 생각하는 거야. 그럼 맨 앞에 있는 게 1이고요. 맨 뒤에 있는 게 10이고 반으로 나눌 거야. 그럼 5.5거든요. 근데 5.5라는 항은 여기 없어. 없지만 얘네들의 평균이 5.5다 그 얘기예요. 어차피 합을 구하고 싶다면 평균 값을 내서 거기다가 개수를 곱하면 전체 합이 나올 거다. 그런 이야기거든. 오케이? 그래서 이 등차 중앙은 등차 중앙 자체도 중요하지만 등차 수열의 합을 찾을 때 매우 중요한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합을 찾을 때 지금 본 것처럼 이거 1에서 9까지 등차 수열이잖아요.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이거든. 요 녀석 다 더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맨 앞에 거랑 맨 뒤에 거랑 더해서 반 나누고 즉 평균값 찾고 개수를 곱한다고요. 그러면 전체 합이 나온다 그 얘기야. 오케이? 우리 보통 수열의 합은 S로 표시하거든요. 그래서 SN이라고 쓰면 S는 대문자예요. 이거는 첫 번째 항에서부터 n번째 항까지 다 더한 거야. 그런 뜻으로 이렇게 써요. 손으로 써보자면 이런 거야. A1 더하기 A2 더하기 해서 이렇게 생긴 거죠. 뭐 10번째 항까지 더하고 싶으면 S10 이러시면 되겠죠. 지금 이렇게 생긴 녀석은 요게 첫 번째 항이고 요게 10번째 항이니까 S10인 거지. 요거 첫 번째 항이고 9번째 항이면 S9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죠. 아무튼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도 일반항처럼 n에 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아이디어는 뭐였다? 맨 앞에 있는 거 첫 번째 항을 A라고 보고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 그걸 L이라고 볼 거예요. 제일 마지막 항 둘이 더해서 반으로 나눌 거예요. 그래서 평균 값을 찾을 거고 여기에다가 개수 n을 곱하면 만들어진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첫 번째 항부터 숫자 n개 합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평균 내서 개수 곱하는 거. 근데 미안해. 요 마지막 거라는 게 결국 이거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니까 이게 n번째 항이거든요. 마지막이라는 게 이거라고. 그러니까 요 L 자리에다가 이렇게 자리가 없냐? 좀 줄여서 쓸게. 아, 여기 걸 지워버리자. 자, 첫 번째 항 거랑 마지막 거 더해서 반 나누고 개수 곱하는 건데 이 마지막 거라는 게 결국 n번째 항이기 때문에 a 더하기 n-1의 d 요렇게 생긴 녀석이 되거든요. 요게 n번째 항이니까 n번째 항이라면서 일반항을 여기다 갖다 쓰면 된다고요. 그래서 sn을 요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써놓고 나서 보면 얘처럼 일반항처럼 a하고 d하고 n으로 이루어진 식이에요.
근데 A하고 D는 숫자잖아.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N만 변수야. N이 주인공이야. 그래서 이것도 N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해보면 여기 N하고 여기 N 때문에 2분의 D에 N제곱 출발하고요. 그 다음 안 중요해요. 어쩌고 저쩌고 N 이러고 끝나요. 여기 A-2분의 D 들어가는데 별로 안 중요해요. 어쩌고 저쩌고 N 하고 뒤에 상수항 없습니다. 마지막에 N을 곱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은 이렇게 N에 관한 2차 함수가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책에 보시면 뒤에 것까지 바로 이야기했는데 185쪽에 보시면 등차 중앙 이야기가 나와요. 가운데 거, 양 옆에 거 더해서 반띵하면 가운데 거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 양 옆에 걸 더해서 반띵한다는 건 결국 뭘 찾은 거다? 평균값 찾은 거다. 그 얘기라고요. 가운데 있는 중항은 전체 수열의 평균이다. 라고 생각하시고요. 187쪽 가서 보시면 187쪽 등차 수열의 합이라면서 나오죠. 이 합이라면서 가운데 보시면 회색 박스에 식 두 개가 써 있죠. 그 둘 중에 첫 번째 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사실 똑같은 식이거든요. 첫 번째 게 그러니까 물론 실제로 두 번째 걸 많이 써요. 근데 맨날 두 번째로만 풀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강조하는 거예요. 첫 번째 게 아이디어야. 첫 번째 게 원래 등차 수열의 합의 본질이라고요. 그지? 까먹을 것 같으면 써놔. 지금 그 책에 지금 보면 이렇게 생겼죠. N A 더하기 L 나누기 2 이렇게 생겼잖아요. 자, 요거 해가지고 요거 뭐라고? 요거 평균이라고요. 그죠? 평균에다가 개수를 곱하는 게 등차의 합이에요. 그러니까 평균 값을 구할 수 있으면 평균 구해서 개수를 곱하는 게 등차의 합이라고. 근데 이 평균을 구하는 게 쉽게 구할 수 있으면 구하면 되고 안 되면 N이랑 A랑 D 가지고 구하라고 한 거야. 그래서 가능하면 요거 가지고 풀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밑에 2번 보시면 2번에 나와 있는 식이 요 녀석이거든요. 요거 밑에 요것도 좀 써두세요. 옆에다가. 이거랑 이거 그냥 N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거야. 2분의 D의 N제곱 더하기. 이거 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어쩌고 저쩌고 N 이러고 끝난다고요. 어디 써 있을 것 같긴 한데 못 찾겠어서. 그 왼쪽에 있는 436번부터 볼게요. 문제는 그 앞에 있는 거 하나는 별로 어렵지 않아서 그건 여러분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436번부터 보시면 숫자 3개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이제 요령인데 숫자 3개가 등차야 그러면 아 그래 뭐 첫 번째 걸 A라고 보면 그 다음 건 공차 하나를 더한 거고 그 다음 건 공차 2개를 더한 거야. 이렇게 두고 푸셔도 되긴 되는데 보통 숫자 3개가 등차야 그러면 이렇게 두고 풀지 않아요. 어떻게 많이 하냐면 가운데를 A라고 두고 얘는 A에다가 공차 더한 거고 얘는 A에서 공차 뺀 거야. 이렇게 두고 많이 풀어요. 왜냐면 이렇게 두고 풀면 장점이 있죠. 다 더하면 어때요? D가 사라져요. 다 곱하면 어때요? A 세제곱 빼기 A D제곱. 좀 간단한 식이 되죠. 이렇게 생긴 녀석은 다 더하면 D가 안 사라져요. 다 곱하면 식이 좀 더 길어지잖아요. 불편하다고. 그지? 그래서 이건 그냥 요령이에요. 마치 이렇게 풀면 절대 안 될 것처럼 책에 써 있지만 절대 안 되는 건 아니거든. 근데 이렇게 풀면 이 새끼 공부 안 하네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두고 푸는 거예요. 숫자 3개가 등차야. 그럼 가운데 거 A 하나 빼고 더하고. 만약에 5개야 그러면 가운데 거 A, A 빼기 D, A 빼기 2D,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그죠? 그래야 다 더했을 때 D가 사라진다고. 문제는 이거지. 4개가 등차 수열이야. 그럼 어떡해? 누구를 A라고 둘 건가 고민이 되죠. 근데 굳이 이렇게 둔 이유가 뭐였다고? 다 더해서 D가 사라지게 하는 게 목적이었다고. 그러니까 숫자 4개가 등차 수열이에요 라고 말하면 어쩔 수 없이
A-D, A 더하기 D, A-3D, A 더하기 3D. 일단 이렇게 두고 푸는 거야. 다 더해서 D가 없어지게. 대신에 이렇게 두고 풀면 공차가 D가 아니겠죠? 공차가 2D예요. 2D씩 떨어져 있는 거잖아. 그지? 보기 편하자고 이렇게 쓴 거니까. 다 더해서 D가 없어지는 게 포인트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아무튼 나오면 그렇게 풀어보시면 되고, 그래서 436번 등차 수열 이는수가 3개 있대요. 그 세 수의 합과 제곱의 합이 나왔죠. 결국 이렇게 숫자 3개 두면 그냥 A와 D에 관한 식 2개가 주어진 거야. 그걸로 그냥 찾아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해보시면 되고요. 산수는 직접 하시고 다음 페이지 가서 438번입니다.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라면서 첫 번째 거랑 마지막 거랑 개수를 알려줬어요. 이건 그럼 저 공식에다 그냥 넣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등차 수열의 합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이제 이거 이번 주 내내 제가 계속 물어볼 거거든요. 등차 수열의 합은 어떻게 구해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맨 앞에 거, 맨 뒤에 거 더해서 반 나누고 개수를 곱한다. 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오케이? 좀 길다, 그죠? 등차 어떻게 구한다고요? 등차 수열의 합. 맨 앞에 거, 맨 뒤에 거 더해서 반 나누고 개수를 곱한다. 맨 앞에 거, 맨 뒤에 거 더해서 반 나누고 개수를 곱한다고요. 오케이? 맨 앞에 게 1이래. 맨 끝에 게 9래. 항의 개수가 10개래. 1 더하기 9 나누기 2 곱하기 10. 오케이? 두 번째 거도 초항 나왔죠? 공차 나왔고 항의 개수 나왔어요. 그럼 얘도 사실은 여기다 집어넣어서 찾을 수 있거든요. 근데 첫 번째 항이 1이고 공차가 2고 항의 개수가 10개래요. 그럼 이것도 우리 웬만하면 여기다 집어넣어서 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이 10개라는 건 10번째 항 찾으면 된다는 이야기잖아. 10번째 항 얼마예요? 초항이 1이고 공차가 2래. 초항에다가 공차 몇 개 더 해야 된다고? 9개 더 해야 된다고. 초항이랑 10번째 항은 9칸 차이 나니까. 그지? 그래서 여기다가 9 곱하기 2 해서 19 될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이 1이고 10번째 항이 19야. 이거 다 더하세요 그 얘기라고요. 그 등차 합이니까 맨 앞에 거, 맨 뒤에 거 더해서 반 나누고 개수를 곱하면 되겠다. 그런 얘기라고요. 그죠? 계속 똑같은 산수 하는 거고요. 440번도 마찬가지죠. 20번째 항까지 합 구하랬는데 이번에는 첫 번째 항이랑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항이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 이거 가지고 공차 얼마인지 찾아서 20번째 항이 누구인지만 보시면 되겠죠. 그죠?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12인 거 나왔고 공차 5인 거 나왔고 20번째 항이면 공차 19개 더하면 되고 그럼 그거 가지고 에이, 똑같은 거 하는 거야. 하시고요. 442번 마이너스 2, 2, 6, 땡땡땡 해서 394래요. 이거 다 더하래. 그럼 첫 번째 거 나와 있죠? 마지막 것도 나와 있죠? 개수가 몇 개인지만 세면 되겠다. 그죠? 앞에 있는 건 마지막 게 누구인지 안 나왔으니까 이걸 구한 거고 얘는 마지막 건 나와 있는데 개수가 몇 개인지 안 나와 있잖아요. 그 개수가 몇 개인지를 찾으시면 되죠. 공차 얼마예요? 4야. 그죠? 그럼 여기 초항에다가 공차를 몇 개 더해야 394가 되는 걸까? 를 생각하면 되죠. 몇 개 더해야 돼요? 졸라 많이요. 뭐야 이거 396개잖아. 그럼 400보다 4 작은 거잖아. 공차가 4니까 100개에서 하나 부족한 거죠. 99개를 더했네요. 공차 99개를 더했다는 건 이게 몇 번째 항이라는 이야기다? 100번째 항이라는 이야기다. 그지? 공차를 99개 더했으니까 요 녀석이 100번째 항이다 그 얘기예요. 그럼 합은 맨 앞에 거, 맨 뒤에 거 더해서 반 나누고 개수를 곱하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오케이? 444번.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이 20이래요. 이거 이제 얘를 보통 이렇게 많이 쓴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합 A1 더하기 A2 더하기 해서 A5예요. 이 녀석이 20이래요. 그리고 첫 번째 항에서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이 90이래요. S10이죠. A1 더하기 A2 더하기 해서 10번째 항까지의 합이
90.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AN 찾아보세요. 그런 이야기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거 푸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거든요. 책에 해설에서 푸는 건 그냥 공식에다 때려 넣어가지고 A랑 D를 찾은 거예요. 왜냐면 여기 식에다 집어 넣으면 말했지만 등차 수열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A랑 D를 찾으면 끝나거든요. 근데 여기다 막 쑤셔 넣어서 찾은 거야. N에다 5 넣고 식 완성시켜서 20이다. N에다 10 넣고 식 완성시켜서 90이다. 둘이 연립해서 A하고 D를 찾는 거야.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한 게 지금 이 해설에 써 있는 거거든요. 요거 말고 조금 더 스마트한 방법을 보자면 이런 건데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럼 요 열 번째 항까지 합에서 앞에 거 다섯 개를 버리고 A6, A7, A8, A9, A10을 볼 거야. 이건 얼마예요? 요만큼 더한 건? 70 되겠죠? 첫 번째에서 다섯 번째 항까지가 20이고 첫 번째에서 열 번째가 90이면 얘가 20이면 얘가 70이겠지. 그지? 요만큼은 70이라는 거야. 굳이 이렇게 왜 잘랐냐면 얘네들도 얘네들 나름대로는 등차 수열일 거 아니야. 등차 수열의 일부분을 순서대로 뜯어낸 거거든. 그지? 그럼 여기서 이제 보겠다고. 우리 등차 수열의 합은 어떻게 보겠다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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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요. 누군가 이제 용기를 내서 말하면 다른 사람들도 말하겠지 이제. 맨 앞에 거, 맨 뒤에 거 더해서 반 나누고 개수 곱하는 거야. 맨 앞에 거, 맨 뒤에 거 더해서 반 나누는 게 뭐라고요? 평균. 맨 앞에 거, 맨 뒤에 거 더해서 반 나누는 게 평균. 그게 등차 중앙이었거든요. 봐요. 이거 다섯 개를 다 더한 게 20이래. 그럼 이 다섯 개를 구하는 요령은 뭐라고? 얘랑 얘랑 더해서 반띵하고 5 곱하는 거야. 얘랑 얘랑 더해서 반띵하면 누군데? 얘라고요. 요거. 요게 얼마란 이야기다? 4란 이야기다. 이거 다섯 개를 더하는 건 A3를 다섯 배 한 거와 똑같다고요. 중항이 A3니까. 이해해서 무슨 얘기인지? 우리 아까 이야기했죠? 등차 중항 하면서 이야기했다고. 숫자 3개가 등차 수열 이루고 있대. 그러면 얘네들 전체 평균이 딱 가운데 있는 녀석이다 그랬잖아요. 숫자 5개면 어때요? 마찬가지지. 얘가 딱 가운데 거잖아. 요 녀석 둘의 평균도 얘고 요거 둘의 평균도 얘니까 이 5개의 평균은 얘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5개 다 더하세요는 이거 5번 더하는 거랑 똑같잖아. 그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거 5개를 다 더해서 20이라는 건 요거 5배 한 게 20이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거 4다 그런 이야기예요. 마찬가지 여기도 이거 5개를 더해서 70이래. 그럼 뭐랑 똑같은 거라고? 요거 5배 한 거랑 똑같다고. 그죠? 얘가 얼마란 이야기예요? 14다 그런 이야기겠지. 5배 하면 70 될 거니까. 그럼 A3이 4래. A8이 14래. 요 안에 공차 몇 개 들어있어요? 5개 들어있죠? A3이랑 A8이니까 5칸 갈 거잖아. 5 뒤에 해당하는 값이 얼마라고? 4에서 14 됐으니까 10이더라 그 얘기라고요. 그래서 공차가 2다 그런 이야기 되겠죠. 공차가 2라는 건 A에는 어떻게 출발한다고? 2N 이렇게 출발한다고. 그런데 세 번째 항이 4래. 3 넣어서 4 나와야 돼. 요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야. 그죠? 요렇게 일반화를 찾으시면 조금 더 있어 보이게 찾을 수 있겠지. 그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은 당연히 안 될 거고 이런 게 있다는 걸 얘기하려고 알려드린 거고 이렇게 바로 풀기는 약간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해설에 있는 것처럼 이 식에다 집어넣어서 A랑 D를 찾으시면 돼요. 지금 한 세 번째 말하고 있는 건데 등차 수열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그냥 초항이랑 공차 찾으시면 돼요. 알고 있는 식 몇 개 가지고 충분히 다 할 수 있다고요. 조금 더 오래 걸릴 뿐이고. 오케이? 446번. 좀 중요한 문제인데 왜 중요하냐면 첫 번째 항이 50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3인 등차 수열이 있대요. 첫 번째 항이 50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3인 등차 수열이 있대요. 원하는 건 뭐냐면 등차 수열의 합이 최대가 될 때 그 최대값이 얼마냐예요. A1이 얼마라고요? 50이라고요. A2는 얼마예요? 47이겠죠? A3는 얼마예요?
44겠죠?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자, S1은 얼마예요? S1이라는 건 첫 번째 항까지 합이야. 그러니까 얘는 그냥 A1이랑 똑같아요. S2는 뭐야? 두 번째 항까지 합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둘이 더하면 되죠. 첫 번째 항까지 합에다가 두 번째 항을 더 더하면 두 번째 항까지 합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97이에요. 그럼 S3은 이거 세 개 다 더하는 건데 이거 둘이 더한 게 얘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요걸 더 더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141 이렇게 생겼다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S가 계속 커지고 있는 중이죠. S가 커진다는 건 무슨 얘기야? 양수를 더하고 있다는 뜻이야. 여기다 S4를 구하려면 뭐 해야 돼요? A4를 찾아가지고 여기다 이거 둘이 더하면 얘 되는 거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S라는 녀석은 계속해서 커지는 중이에요. AN이 양수니까. 근데 A라는 수열에 공차가 마이너스 3이거든. 50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3을 더하니까 일반항이 점점 작아지고 있는 게 보이죠. 일반항 자체는 작아지다가 언젠간 음수로 바뀌어요. 50에서 출발해서 작아지다가 여기서 음수로 바뀌었어. 여기서 음수로 바뀌었어. 그럼 S 입장에서 보면 AN을 계속 더하면 여기는 양수들을 더하고 있는 중이니까 S는 점점 커져요. 그러다가 AN이 음수로 바뀌면 이제 음수를 더하는 거야. 그렇게 작아지기 시작하겠죠. 이해하나요? 무슨 얘기지? 예를 들어서 요 순서대로 쭉 진행을 하다 보면 저 수열 첫 번째 항이 50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3이래. 예를 들어서 몇 번째 거 해야 돼? 15번째 항 얼마인가요? 16번째 항 할까요? 16번째 항이면 공차를 15개 더 해야 돼요. 공차 15개 더하면 마이너스 45니까 5겠죠. A17이면 또 마이너스 3을 더할 거니까 2가 돼요. A18이면 마이너스 1이야. A19면 마이너스 4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럼 S 입장에서 보면 S16이라는 건 440이죠. 맞냐? 맞아. 440이에요. S17이면 S16에서 A17을 더하면 S17이 돼요. 여전히 커지고 있죠. 양수를 더했으니까. 그런데 S18은 어떻다고? 여기다가 음수 더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작아지죠. 더 작아지죠. 더 작아지겠죠? 더 작아지겠죠. 음수를 더하고 있으니까. 오케이? 구조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자, 다시 문제 다시 와서 보면 뭐라고 돼 있다고? SN이 언제 최대가 되는지 물어봤어요. 칠판에 써놨죠. 언제가 최대예요? 얘가 최대예요. 440, 442, 그 다음 441로 줄었잖아요. 또 줄고 또 줄고 또 줄겠죠. 이 뒤에는 더 이상 커질 일이 없어요. A 수열이 계속 음수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야. 문제에서 물어본 건 수열의 합이 언제 최대가 되는지를 물어봤는데 그럼 언제가 최대가 되는지는 이걸 쳐다보면 안 되고 이걸 쳐다봐야 돼요. 더하는 녀석이 누구인지를 보는 거야. 어차피 얘는 오는 거 받아 먹는 게 다거든요. 양수를 계속 주면 커지는 거야. 음수를 주면 작아지는 거잖아. 요 놈이 언제 제일 크니? 라는 건 언제까지 양수니를 물어보는 거와 똑같다고요. 똑같은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푸셔야 답이 나온다고요. 이거 봐. SN도 지 나름대로 2차식이긴 해요. n에 관한 2차 함수야. 이렇게 볼록하게 생겼겠지. 최대값 찾으라고? 그러면 대칭축 찾으시면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올 리가 없어요. 왜냐면 이 n에다가 우린 아무 숫자나 못 넣는다고. 자연수밖에 안 나올 거라고요. 대칭축이 자연수로 안 나올 거예요. 그렇게 문제를 내지 않을 거니까. 문제의 의도는 뭐다? 물어본 건 수열의 합의 최대 혹은 최소지만 얘는 수열의 합을 보는 게 아니라 일반항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더하는 녀석이 언제까지 양수인지 그거 찾아야 SN이 어느 순간에 최대가 되는지를 알 수 있다고요. 요때까지는 계속 양수니까 점점점 SN이 커지고 여기서부터는 음수니까 S가 점점 작아진다고요. 오케이? 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우리 아까 풀었던 문제 중에 보면 AN이 언제 음수가 되니 물어본 문제 있었잖아요. 그죠? 유제 중에 몇 번이야? 430번이죠. 430번 보면 첫 번째 항이 40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3인데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게 언제냐? 라고 물어봤는데 이 문제나 우리 지금 방금 보고 있는 446번 문제나 똑같은 거라고요. 푸는 방법이.
그죠? 그럼 실제로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시험장에서 만나게 될 거냐면 뒤에 걸 만나겠죠. 앞에 건 너무 고지고대로잖아. 그죠? 그 뒤에 있는 446번 같은 걸 만나게 되겠죠? 그럼 이걸 보고 아, 합을 물어봤지만 사실은 일반항 물어보는 거구나 라고 눈치를 채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오케이? 448번. (2) 하고 18 사이에 숫자 n개를 넣었대요. 그래서 저거 전체가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을 만든 거예요. 이거 전체 다 더해서 100이래요. 잠깐만, 이거 2하고 18도 포함이야? 아, 그런가 봐요. 등차 수열 2, A1, A2, A3 이렇게니까 2도 포함해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이거 다 더해서 100이래요. 그때 N하고 D 구해봐라 그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등차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등차 수열 합 어떻게 구했다고요? 그죠? 맨 앞에 거, 맨 뒤에 거 더해서 반 나누고 개수 곱해요. 맨 앞에 거 2, 맨 뒤에 거 18. 더해서 반띵하면 10. 개수 몇 개 곱했겠어요? 10개 곱했겠지. 그래 100이잖아요. 그지? 전체가 몇 개다? 10개다 그 얘기라고요. n이 얼마다? 8이다 그 얘기죠. 요 안에만 A1부터 AN까지인 거고 이 양옆에 하나씩 더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가 10개니까 사이에 끼워 넣는 건 8개를 넣었겠죠. 그죠? 그럼 8개 끼워 넣었다고 치고 공차 얼마겠어요? 2에서 18까지 몇 칸 가야 돼요? 공차도 찾으래? 그러네. 2에서 18까지 총 숫자 10개였으니까 간격이 몇 개 있다고? 9개 있다고. 이게 마치 첫 번째 항이면 이게 10번째 항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안에 공차 9개 들어있어요. 실제 그 공차 9개에 해당하는 값은 얼마냐면 16이다 그 얘기네요. 그죠? 그래서 9D가 16이니까 공차 D는 9분의 16이다. 좀 더럽지만 이렇게 생긴 숫자 만들어지겠네요. 그죠? 450번 말로만 하겠습니다. 100하고 200 사이에 있는 자연수 중에서 7의 배수의 총합 구하래요. 7의 배수만 다 건져내면 등차 수열이에요. 구분한 생각해보면 되잖아. 7씩 떨어져 있는 숫자잖아요. 그죠? 실제로 TMI지만 우리 딸 7살이 됐거든요. 요즘 나오는 구구단 노래는 그렇게 나오던데 2씩 커지는 2단, 3씩 커지는 3단, 4씩 커지는 4단. 실제로 4씩 커지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구구단에 있는 숫자들 다 등차 수열이라고요. 7의 배수라며 7씩 커지는 7단 된다고요? 그리고 7의 배수 물어봤으니까 그 숫자들 다 등차 수열일 거고 총 합을 구하래. 그러면 맨 앞에 거, 맨 뒤에 거 더해서 반띵하고 개수 곱할 거예요. 100보다 큰 7의 배수 중에 제일 작은 게 누군지 찾으시면 되고 200보다 200 제일 바로 앞에 있는 녀석이 누구인지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몇 개인지 보시면 되는 거니까 그 정도는 여러분이 하시면 되겠죠. 등비할 수 있니 오늘? 와. 히터 좀 꺼주실래요? 고마워요. 여기 그 192쪽에 있는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라고 있는데요. 요거는 잠시 킵을 해두고 잠깐만. 요거는 등비엔 없네. 요거는 나중에 할게요. 이거는 등차뿐만 아니라 다른 수열에도 다 통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요건 좀 이따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오늘 등비 이야기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등비 수열로 가겠습니다. 등비 수열은 아까 처음에 수열 이야기하면서 했는데 이런 거였다고요. 1, 2, 4, 1로 시작하면 좀 그런가? 3, 6, 12, 24, 48 이렇게 생긴 녀석이 등비 수열이에요. 등차 수열은 차이가 동등한 수열이었다면
등비 수열은 비율이 동등한 수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즉 일정한 수를 곱하면서 진행되는 수열이에요. 그 숫자가 1보다 작은 숫자일 수도 있고요. 뭐 2분의 1, 3분의 1 이런 숫자일 수도 있고요. 음수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 숫자가 일정하기만 하면 된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생긴 녀석이 등비 수열이고 얘를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이라고 보면 여기다 지금 뭘 곱한 거야? 2를 곱한 거죠. 여기도 2를 곱한 거죠. 그래서 요 2는 우리 알파벳으로 R로 나타내고요. 레이시오 할 때 R이에요. 한글로 공비라고 불러요. 등차 수열에서는 공차였다고요. 등비 수열에서는 공비예요. 공통된 비율이니까 공비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름 약간 비슷비슷한 것들이 나오는데 생각하세요. 아무튼 이 녀석들은 공비고요. 요 수열에서 얘도 10번째 항 찾고 싶은 거야. 이 10번째 항을 찾으러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첫 번째 항이 3이죠. 3에다가 공비를 곱하겠죠? 몇 개 곱해야 돼요? 공비를 9개 곱하겠지. 이 등차 수열도 공차 9개 더했잖아요. 얘는 더하는 게 아니라 곱하는 것만 다른 거잖아. 등차 수열은 공차를 더했고요. 등비 수열은 공비를 곱했고요. 10번째 항이니까 첫 번째 항이랑 9칸 차이 나잖아. 그러니까 공비를 9개 곱한다고. 즉 3 곱하기 2의 9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요. 그죠? 이게 이 수열의 10번째 항일 거다 그런 소리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일반항 찾아보면 누가 될 거다? 첫 번째 항은 A고요. 공비는 R로 표시한다고 했어요. 공비를 n-1개 곱해서 만들 수 있겠다. 그런 얘기라고요. 그래서 이게 등비수열의 일반항인데 얘도 A하고 R은 숫자야. 문제에서 찾으면 돼요. 이따 보면 되겠지만 주인공이 누구냐면 n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미시 R인 지수함수입니다. 등비수열의 일반항 나타내보면 요거 R의 -1제곱 앞으로 보내서 R분의 A 곱하기 R의 N제곱 이렇게 생겼다고요. N이 지수에 있어 미시 R이에요. 미시 R인 지수함수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우리 아까 등차 수열은 N에 관한 1차 함수 그랬죠? 등비 수열은 N에 관한 지수함수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일반항 모양새를 딱 보면 이게 무슨 수열이구나 라는 걸 대충 눈치챌 수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생겼고요. 책에 보시면 195페이지에 첫 번째 회색 박스 보시면 등비 수열의 관계식이라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an 더하기 1이라는 건 an에다가 r을 곱해서 만든 거다. ran 이렇게 써 있죠. n번째 항에다가 공비 하나 곱하면 그 다음 항이 돼요. 그 얘기 하는 거라고. 지금 요 그림에 나타낸 거랑 똑같은 거 하는 거고요. 반대로 요거 나누어 가지고요. an 더하기 1 나누기 an을 하면 숫자야 이렇게 표시하기도 해요. 9번째, 10번째 항, 90번째, 91번째 항, 30번째, 31번째 항 다 똑같이 생긴 숫자를 가지고 있다고. 그 비율이 항상 일정하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이거는 몇 번째 오는 거든지 간에 어쨌든 인접한 항들 2개 가지고 나누기 해보면 항상 2가 나올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등비 수열임을 나타내는 특징식 되겠고요. 두 번째 회색 박스 보시면 써있죠? 요거 초항에다가 공비를 n-1개 곱해서 만든 게 등비수열의 일반항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지수함수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등차에서처럼 등비수열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면 초항이랑 공비만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식이 완성이 되니까. 그죠? 문제를 몇 개 가볼게요. 461번 AN 구해보래요. 9, 3, 1, 3분의 1, 땡땡땡입니다. 등비 수열이에요. 초항이 9예요. 공비가 3분의 1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AN 찾으세요. 그럼 어쩐다고?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n-1개 곱하면 된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이것도 좀 뭐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이게 또 9랑 3인데 좀 쌩까기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타내자면 밑을 다 3으로 표시해봐. 그럼 요건 3의 제곱이고요. 요거는 3의 마이너스 n 더하기 1 이렇게 생겼겠죠? 그러니까 이제 3의 마이너스 n 더하기 3 이렇게 쓰셔도 되겠죠? 그죠?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이렇게 써도 되겠죠?
책에는 3분의 1로 모아놨네요. 그죠? 3분의 1로 모아서 이 녀석을 3분의 1의 마이너스 2제곱이라고 보고 3분의 1의 n 빼기 3이다. 이렇게 썼는데 어쨌든 정리는 여러분 마음대로. 2번 공비가 얼마라고요? 2 마이너스 6 18 이렇게 진행이 되죠. 첫 번째 항 2야. 이건 공비가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러니까 AN은 2에다가 마이너스 3을 n 마이너스 1개 곱해서 만든 거더라. 그런 얘기라고요. 얘는 뭐 더 이상 간단하게 할 게 없죠. 이대로 두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공비가 음수인 것도 당연히 있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463번에 2번만 봅시다. 1번은 여러분이 해보시면 되고요. 2번 봐봐요. 3 곱하기 2에 2n-1제곱이요. 첫 번째가 얼마일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떻게 구해요? 첫 번째이라는 건 A1이잖아. 뭐 하라는 얘기야? n에다가 1 대입해라 그런 얘기지. 그죠? 463번에 2번 보는 중이에요. 첫 번째 항 구하래요. n에다 1 집어넣으면 된다고요? 1 집어넣으면 3 곱하기 2의 1제곱이잖아. 그 6이겠네요. 그죠? 공비 얼마예요? 2 아니야. n 바로 밑에 있는 게 공비였다고요? 지수함수 생각해보면 이거 밑이 얼마인 지수함수야? 밑이 2의 제곱인 녀석이잖아요. 그죠? 뒤에 마이너스 1은 그냥 숫자고 평행이동한 거고. 그지? 그러니까 n 바로 밑에 있는 게 2의 제곱이니까 이 녀석은 공비가 4인 녀석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465번. 이것도 사실은 거의 등차랑 똑같은 거여가지고 봐요. 3하고 96 사이에 숫자를 4개 넣을 거래요. 하나, 둘, 셋, 4개 넣어서 전체적으로 등비 수열이 됐으면 좋겠대.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공비가 몇 개 필요한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5개 필요한 거네요. 그죠? 공비 5개를 곱했더니 이게 얼마더라? 32더라 그 얘기하는 거지. 3에서 96이 된 거니까. 그래서 공비가 2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아까 등차했던 거랑 거의 똑같죠. 등차는 합이 몇 개인지 살펴가지고 공차 찾아서 공차들을 더했다면 얘는 그냥 곱하기로만 바뀐 것 뿐이라고요. 그죠? 더하기가 곱하기로만 바뀐 거니까 둘이 거의 비슷하고요. 467번도 마찬가지 비슷하고요. (469번도요) 세 번째 항 나왔고 여섯 번째 항 나왔어요. 469번 세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나왔어요. AN 찾으래. 그러니까 이것도 초항이랑 공비 찾아라 그 얘기하는 거야. 그죠? A랑 R 가지고 식을 나타내 보시면 해결돼요. 연립해서 풀어보시면 되고요. 471번도요.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A하고 R 찾으라고 나온 문제니까 산수 해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항이랑 네 번째 항이 합이 되잖아. 써보면 이런 거죠. 두 번째 항, 네 번째 항의 합은 이거는 AR이고요. 요거는 AR 세제곱이죠. 네 번째 항이니까. 이게 지금 20이에요 라는 소리고요. 그 다음 네 번째 항이랑 여섯 번째 항이래요. 는 AR 세제곱이랑 AR 5제곱이야. 요게 80이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요거 둘이 연립해서 A랑 R 찾아라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이 식 전체적으로 R 제곱을 곱한 게 보이죠? 지금 R 제곱이 4란 이야기니까 R이 2가 될 거고 R에다 2 집어넣으면 A도 2라고 나올 거고. 그죠? 아무튼 연립 방식 푸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오시면 넘길 거예요. 200쪽 갑니다. 등비 수열도 등차 수열처럼 등비 중항이라는 것이 존재하거든요. 별거 아니야. 등비 수열의 가운데 있는 항. 그래서 등비 중항이에요. 숫자 3개가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어요 라고 하면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 공비 하나 곱했다는 거고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도 공비 하나 곱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가운데 있는 녀석 입장에서 보면 1위로 갈 때는 공비를 하나 나눈 거고요. 요리로 갈 때는 공비를 하나 곱한 거죠. 우리 아까 전에는 등차 중항이었으니까 공차 하나 빼고 더한 거거든. 이거 없애려고 뭐 했냐면 얘네들이 더했다고요. A랑 C를. 그럼 지금 얘는요. 공비 하나 나눈 거고 공비 하나 곱한 거야. A랑 C 뭐 해야 돼요?
둘이 곱해야 사라지겠죠. A라는 건 B에서 나누기 R을 한 거고 C라는 건 B에다가 곱하기 R을 한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둘이 곱할 거다 그 얘기라고요. 그럼 좌변은 A 곱하기 C가 되겠죠. 우변은 나누기 곱하기 사라질 거니까 B제곱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B제곱이 AC더라. 요게 등비중항을 나타내는 식이에요. 이거를 요렇게는 잘 쓰지 않아요. 둘이 똑같은 식인데 요렇게 쓰지 않는 이유는 이 B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2, 마이너스 6, 18, 마이너스 2, 뭐였지? 3 곱하면 얼마냐? 3, 8, 24, 54. 예를 들어서 얘랑 얘랑 둘이 곱해서 루트를 씌우면 이거 되거든요. 근데 얘랑 얘랑 둘이 곱해서 루트를 씌우면 이게 안 나오죠. 마이너스 붙여야 얘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몰라서 보통 등비중항은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씁니다. 만약에 뭐 초항도 양수고 공비도 양수야, 다 양수야 알려주면 이렇게 써도 되겠죠. 이렇게 쓰니까 이건 뭐예요? 둘이 곱해서 루트 씌운 거. 기하평균이죠. 아까 등차중항은 산술평균 그랬잖아. 얘는 기하평균이다 그 얘기입니다. 오케이? 아무튼 등비중항은 이 정도고요. 등비중항 문제 풀 때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얘는 더 얘기도 안 나와요. 숫자 3개가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다. 다시 숫자 3개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럼 우리 이거 어떻게 놓고 풀었다고요? 가운데가 A, 요거 A-D, A 플러스 D 이렇게 두고 풀었다고요? 다 더하면 D가 사라지니까. 세수가 등비 수열을 이룬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 생각하는 거 아니고 그냥 이렇게 두고 풉니다. 왜냐면 얘를 A라고 두고 AR이라고 두면 얘를 R분의 A라고 해야 되는데 이거 다 더하면 분모에 R이 있어요. 이거 계산하려면 어차피 양변에 R 곱해서 2차씩 만들어야 돼요. 그죠? 뭐 다 3개 다 더해서 10이야. 그럼 이거 10인데 이렇게 두고 풀 거야. R 곱해서 풀 거잖아요. 어차피. 그래서 이렇게 두는 게 의미가 없어요. 딱히.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두고 풉니다. 등비 수열의 경우에는 등차랑 다르게. 요거만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거 가지고 얘는 이 스토리가 더 많이 이어지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등비 중항은 그냥 등차 중항 때문에 세트로 나온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가 오늘 하는 가장 골치 아픈 녀석입니다. 등비 수열의 합. 저거까지 설명하려고요. 202쪽에 나와 있는데 유도하는 과정을 기억해야 돼요. 결과도 기억해야 하지만 유도하는 과정도 여러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나중에 비슷하게 생겨먹은 녀석을 써야 될 때가 오거든요. 그래서 유도하는 과정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튼 이 등비 수열의 합도 우리 그냥 SN이라고 써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거든요. 첫 번째 항은 A겠죠? 두 번째 항은 저기다가 공비 하나 곱한 거니까 AR이에요. 언제 끝나나 보고 있어? 그거 끝나고 다시 1단원 가야 돼. AR 제곱 이렇게 생겼겠죠? n번째 항이니까 AR에 n-1제곱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이걸 보고 이렇게 쓰면 오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럼 S2는 AR 제곱 그 다음에 다시 AR이에요? 이거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라 요 순서대로 더한다라는 의미로 그냥 앞에 나열을 몇 개 한 거고요. 규칙을 보여주려고 첫 번째 거랑 마지막 거만 눈여겨보는 거예요. 그래서 S2면 두 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내가 쓰기는 이렇게 썼지만 실제로 S2는 요만큼이겠지. 그죠? 이건 규칙을 보여주려고 그냥 앞에 있는 거 3개 쓴 거라고요. 오케이? 아무튼 요렇게 생긴 걸 SN이야. 그래서 저걸 찾고 싶은데 이거 기억해야 돼요. 일정한 수를 곱하면서 진행되는 수열이잖아요. 그것의 합을 구할 땐 양변에 그 숫자 한 번 더 곱해서 빼는 거예요. 다시 일정한 수를 곱하면서 진행되는 수열의 합을 구할 땐 양변에 그 숫자 한 번씩 곱해요. 얘는 AR이 되겠죠? 옆에다 쓸게요. 얘는 AR 제곱이 되겠죠? 얘는 AR 세제곱이 되겠죠? 요 앞에 있던 녀석이 AR의 n-1제곱이 되고 요 녀석은 AR의 n제곱이 되겠죠? 양변에 그 R을 하나씩 더 곱한다고요? 그 다음에 둘이 빼버릴 거라고. 빼면 좌변은 뭐 SN에서 RSN을 빼니까 그렇다 치고 우변은 어때요? 얘는 짝이 없으니까 그냥 A지만
가운데 있는 이만큼은 다 덜어져 나가죠. 없어진다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요 녀석만 남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양변을 둘 다 인수분해를 좀 해보면 얘는 SN으로 묶이겠죠? 얘도 A로 묶이겠죠? 요렇게 생긴 녀석이 되고요. 그래서 SN을 1-R분의 A에 1-R의 N제곱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또는 뭐 분자 분모의 순서만 바꿔서 R-1분의 A에 R의 N제곱 빼기 1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얘를 이렇게 쓰려면 단서가 하나 필요해요. 아무 때나 쓰지 못해요. 못 쓰는 경우가 하나 있어. 그게 언제냐면 얘가 빵일 때. 1-R로 나누는 거잖아요. 1-R이 0이면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R이 1이 아닐 때, 공비가 1이 아닐 때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공비가 1이면 어떡하냐? 공비가 1이라는 건 첫 번째 항이 A인데 거기다 1을 곱해서 두 번째 항이 돼요. 1을 또 곱해서 세 번째 항이 돼요. 그게 다 A란 이야기야. 그거 N번째 항까지 더하면 얼마예요? 그냥 A가 N개 있는 거지 뭐. NA다 그 얘기라고요.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은 공비가 1이냐 1이 아니냐 가지고 두 개로 나눠져요. 물론 실제로 우리가 계산할 땐 이거 거의 이거밖에 안 쓰겠죠. 이것도 봐봐. 3, 3, 3, 3 이거 등비수열 맞거든요. 공비가 1인. 근데 이거 등차 수열이기도 해요. 공차가 0인 등차이기도 하잖아. 그럼 굳이 어렵게 생각하겠어? 그냥 곱셈인데 3을 몇 개 더하냐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떠올리진 않는다고. 그지?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 공식을 이용해서 찾아야 될 땐 당연히 위에 있는 걸 주로 쓰겠죠. 근데 뭐 공비가 미지수 같은 걸로 나와서 식을 정리해야 되거나 그럴 땐 얘도 생각하고 얘도 생각하셔야 돼요. 아무튼 그래서 두 개 다 써드린 건데 이제 기억해야 될 건 이거야. 이 등비수열의 합 이걸 볼까요? 이 등비수열의 합 공식을 완성하기 위해선 역시나 A하고 R하고 N하고 세 개를 알아야 돼요. A가 뭐였는데? 초항. R이 뭐였는데? 공비. N이 뭐예요? 개수예요. 몇 번째 항까지 합인지를 나타내는 게 N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등비수열의 합을 찾으려면 초항 공비 개수를 찾아야 돼요. 그거 찾아서 이 공식에 집어넣는 거예요. 기억해. 초항 공비 개수.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초항이랑 공비랑 개수가 필요하다고요. 그걸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해됐죠? 등차 수열합 어떻게 구한다고요? 자기 스스로도 마스크 속에서 하고 있는 거지? 가만히 있네. 팔락팔락거리지도 않고. 등비수열의 합 구하려면 뭐 알아야 된다고요? 초항, 공비, 개수. 오케이? 초항, 공비, 개수. 가지고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막 첫 번째 항이 누구냐, 마지막 항이 누구냐가 필요한 게 아니야. 첫 번째 항은 필요하긴 하지. 마지막 항이 누군지가 필요한 게 아니라고요. 등비수열의 합은 처음 거, 마지막 거가 아니고 처음 거의 공비의 개수가 필요하다고요. 됐죠? 외워야지. 식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공비, 초항, 공비에다 개수 집어넣는 거고요. 이거랑 이거는 둘이 똑같이 생긴 식이잖아요. 그냥 분자 분모에 마이너스를 곱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공비가 1보다 작으면 여기다 주로 넣고요. 공비가 1보다 크면 여기다 넣고요. 왜냐면 1보다 크면 여기다 넣었을 때 분모가 음수되잖아. 근데 그건 약간 생리적으로 좀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공비가 1보다 크면 보통 여기다가 집어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똑같은 식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등비수열 합공식이 이렇게 생겼고요. 얘도 조금 어려운 소리이긴 합니다만 이 보면 이런 거지. R-1분의 A에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 녀석도 따지고 보면 N에 관한 지수함수예요. 그죠? 지수함수라고요. 아까 우리 등비수열의 일반화하면서 이야기했죠. R분의 A에 R의 N제곱. 앞에 뭐 오고 R의 N제곱 지수함수였다고. 근데 얘는 안 배운 사람은 미안하지만 이 녀석은 지수함수니까 지수함수 그래프 그리려면 또 뭐 봐야 돼요? 공부했던 거 생각해봐. 지수함수 그래프 그리려면 점근선, 지나가는 점, 증가감소 이건 보는 거잖아요. 점근선이 빵이에요. 뒤에 상성이 없잖아. 그러니까 점근선이 y는 0이거든요. 근데 이 녀석은요. 점근선이 빵이 아니에요. 뭐가 있죠. R의 N제곱 뒤에 뭐가 있다고.
똑같이 지수함수인데 상수항 없는 녀석이면 일반항이 되고요. 상수항이 있는 녀석이면 등비수열이 합이 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뭐 그렇다고. 그렇다고. 방금 한 얘기는 나중에 여러분 내신하실 때는 꼭 아셔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거는 오늘은 처음이니까 일단 요 식을 외우는 게 중요합니다. 요 식. 문제 가서 보시면 202쪽. 202쪽 먼저. 등비수열의 합 회색 박스 안에 보시면 공식 나와 있고요. 그 밑에 증명 나와 있죠. 제가 칠판에 쓴 거랑 완전히 똑같거든요. 말했지만 이 과정 알고 있어야 돼요. 일정한 수를 곱하면서 진행되는 수열은 양변에 그 숫자 곱해서 빼는 거라고요. 오케이? 시간이 좀 더 있으면 좋은데 이거 사실은 이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인수분해 공식하고 똑같아요. 뭐 해볼까요? 요거까지 좀 지워야겠다. X? 얘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생겼죠? 아이, 빼기를 먼저 써야지. 이렇게 생겼잖아요. X 세제곱 마이너스 1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요? X 마이너스 1에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렇게 생겼죠? X 4제곱 마이너스 1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생겼어요? 물론 세 덩어리로 인수분해가 되겠지만 세 개를 말고 요거만 딱 뜯어내면 X 세제곱, X 제곱, X 더하기 1 이렇게 인수분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X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녀석을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1에다가 X의 N 마이너스 1, X의 N 마이너스 2, X의 N 마이너스 3 등등등 해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그죠? 그래서 X가 1이 아니라고 치면 얘를 분모로 내릴 수 있죠. 그리고 X에다가 R 집어넣으면 되죠. 그리고 양변에 A를 곱하면 되죠. 그게 이거잖아요. 그지? 이렇게 생긴 녀석이 여기 있는 거고 이 녀석이 여기 있는 거고 그지? 인수분해 공식 같은 걸로 유도해 놓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요. 어쨌든 기억하시라. 그 얘기고요. 문제로 가서 481번 볼까요? 481번. 3, 6, 12, 3, 6, 12 등등등 해서 190이래요. 등비수열이라고 알려줬어요. 합을 구하래요. 뭐 찾아야 된다고요? 순서대로 초항, 공비, 개수. 초항 얼마? 3. 공비 얼마? 2. 개수? 찾아야겠다. 그죠? 마지막 항이 나왔잖아. 찾아야지. 3에다가 2를 몇 개 곱했을까? 그 생각하시면 되죠. 일단 3으로 나누면 64? 니까 2가 6개 곱해져 있죠? 몇 번째 항이에요? 7번째 항이에요. 이 지금 3에다가 2를 6개 곱한 거잖아. 초항이 3이었기 때문에 이 녀석은 7번째 항이다 그 얘기라고. 그지? 그러니까 초항이 3이고 공비는 2인데 개수가 7개짜리구나. 그러니까 등비수열의 합은 어찌 생겼을 거다? R-1분의 A의 R의 N제곱 빼기 1 이렇게 생겼을 거다. 분모는 1이니까 신경 안 써도 되겠죠? 2의 7제곱은 128이니까 1 빼면 127이고요. 그래서 계산해보면 36, 38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네요. 맞냐? 그죠? 이거 손으로 다 더하면 언제 더하고 있어. 이렇게 계산해야지. 그죠? 등비수열의 합은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만 외우시면 금방 할 수 있습니다. 485번만 또 좀 볼게요. 485번. 오늘은 요거랑 그 옆에 것까지만 볼 거예요. 첫 번째 항부터 세 번째 항까지 합이 7이래요. 그러니까 A1 더하기 A2 더하기 A3이 7이고요. 그 다음 첫 번째 항에서 여섯 번째 항까지 합이 63이래요. 이게 이제 S3이고요. S6이
뭐라고? 63이래요. 그러면서 이제 AN을 구하세요니까 얘도 초항이랑 공비 찾으세요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건 공식에 때려 넣어서 얘도 A하고 R을 찾는 거예요. 그죠? 그냥 찾아보면 이런 건데 등비 수열이니까 공비가 얼마인지 모르죠. R-1분의 A에 항의 개수 3개짜리예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 지금 7이다라고 알려준 거야. 그죠? 그럼 여섯 번째 항까지 합이면 R-1분의 초항은 똑같고요. 항의 개수만 6개로 바뀐 거예요. R의 6제곱 빼기 1 이렇게 생겼다고요. 얘가 지금 63이에요 라고 알려준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 연립하라는 이야기인데 일단 R의 6제곱을 인수분해할 수 있죠. 아이고야. 깜짝이야. A에 6제곱을 3제곱으로 쪼개면 이렇게 쪼갤 수 있거든. 근데 이렇게 쪼갠 이유는 뭐겠어요? 얘가 나와 있으니까 7이라고. 그지? 얘가 지금 63이에요. 그 얘기거든요. 그럼 얘가 7이고 7, 9, 63이잖아요. R 세제곱 더하기 1이 9란 이야기네요. R이 얼마다? 2다 그런 이야기네. R이 2면 위 집어넣어가지고 A를 찾으니까 A는 1이라고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반항을 찾으시면 되겠죠. 거의 똑같이 생긴 건데 이런 것도 돼요. 지금 보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이야. 이거 더한 게 7이거든요. 그럼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더한 건 얼마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더한 게 63이랬잖아.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7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는 얼마예요? 56 되겠죠. 그래야 다 더하면 63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봐. A1, A2, A3가 다 등비 수열이에요. 왼쪽에 있는 거에서 오른쪽으로 내려갈 때 내가 여기다 무슨 짓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얘는 A, AR 제곱이야. 얘는 AR 세제곱, AR 네제곱, AR 다섯 제곱이에요. 이 식에다가 무슨 짓을 해야 얘가 돼요? 한 방에 R의 세제곱을 곱해버리면 돼요. 분배할 거잖아. 이게 다 더하기니까. 그죠? 더하기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얘도 R 세제곱, 얘도 R 세제곱, 얘도 R 세제곱이라고요. 그지? 그러니까 공비의 세제곱을 그냥 곱해버리면 이 식 전체에다가 그럼 얘가 되는 거라고. 그럼 여기서 여기 될 때 뭐 한 거라고요? 공비 세제곱을 곱한 거라고. 근데 그 숫자가 얼마야? 8이다 그 얘기라고. 그러니까 아하 공비가 2구나. 이렇게도 바로 찾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똑같은 문제 가지고 지금 물어본 건 AN을 물어봤는데 나중에 이런 것도 물어봐요. 그래서 S9는 얼마니?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럼 S9를 찾을 때 이거 찾아가지고 대입하셔도 되는데 이렇게도 볼 수 있죠. A7, A8, A9 얘가 얼마인지 찾으면 되지. 얘는 얼마일 것 같아요? 여기서 여기 내려갈 때 무슨 짓을 해야 돼? 똑같지 뭐. R의 세제곱을 곱해야죠. 그 여기서 여기 내려갈 때도 곱하기 8을 한다고요. 곱하기 8을 하면 6, 8, 48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S9는 뭐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더한 거다. 이거 더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만 할 거야. 얘도 어쩔 거라고 여기다가 8을 곱할 거라고요. 계산하면 뭐 있겠죠? 이렇게 써놓고 나서 보면 봐봐요. 지금 제가 앞에서부터 3개씩 잘라가지고 다시 줄을 세웠거든요. 이 부분의 합인 거지. 등비 수열의 일부분들의 합들을 보고 있는 중이에요. 얘네도 등비 수열이 돼요. 등비 수열 같은 개수만큼 잘라가지고 부분을 보는 거야. 그 등비 수열의 부분합이 등비 수열이 또 되더라 그런 이야기야.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더할 때 이거를 다 일일이 더할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 공비가 8이야. 초항은 7이고요. 항의 개수가 4개. 이거 가지고 구하는 거라고요. 이거 다 더할 때도.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 만약에 문제를 바꿔가지고 등비 수열이 아니라 등차 수열이라고 생각해봐요. 숫자 똑같은데 등차 수열이라고 생각할 거야. 그럼 여기서 여기 내려갈 때 무슨 짓을 해줘야 돼요?
얘는 A죠. 얘는 A 더하기 D. 얘는 A 더하기 2D. 얘는 A 더하기 3D. A 더하기 4D. A 더하기 5D야. 뭐 해야 돼 그럼? 얘 몇 개 필요해요 공차? 3개. 얘도 3개. 얘도 3개. 그러니까 이식 통째로에다 뭐 한다? 공차 9개를 더한다. 약간 곱하기니까 분배가 되지만 더하기는 분배가 아니잖아. 다 더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공차 9개를 더한다 그 얘기라고요. 그럼 여기서 여기 내려갈 때 뭐 한 거라고? 공차 9개 더한 게 얼마야? 숫자 더럽네. 49다 그 얘기라고요. 그죠? 공차가 얼마라는 이야기예요? 9분의 49다 그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여기 내려갈 때 뭐 해야 돼요? 뭐해 똑같지. 공차 9개를 더해야죠. 여기다 3개 더하고 여기다 3개 더하고 여기다 3개 더해야 되잖아. 여기서 내려갈 때 뭐 할 거라고요? 49를 더할 거라고요. 뭐가 된다고요? 이렇게 생겨서 된다고요. 뭐 할 거라고요? 49를 더할 거라고요. 49를 더하면 154 이렇게 생겨서 되겠죠. 그러니까 등차 수열을 일부분씩 잘라가지고 그 부분합을 살펴보니까 어때요? 등차 수열이 돼요. 우리 아까 등비수열의 부분합 등비수열이었다고요. 등차 수열의 부분합은 등차 수열이 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도 S3, S6이 이렇게 생겼다면서 야 A 수열이 등차 수열이야. S9 찾아봐. S12 찾아봐. 이런 거 나오면 이렇게 푸는 거라고. 이렇게 푸셔도 된다고요. 이거 더하는 것도 이걸 다 더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할 거라고? 얘랑 더해서 반띵하고 4 곱할 거라고요. 등차 수열이니까. 오케이? 조금 어려운 소리이고 처음에 눈에 잘 안 들어오겠지만 어차피 뭐 바이블 RPM 풀어보시면 다 만나게 될 문제들이어서 미리 이야기를 좀 했고요. 시간이 없다 그죠? 그래서 489번부터는 내일 할 건데 앞에 빼먹은 거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랑 수열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랑 요건 내일 하도록 하고요. 시간이 좀 없어서 더 하라고 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래도 앞에 내용이라도 다시 한번 읽어보고 가시고요. 오늘 집에 가서 문제 좀 풀어보고 오세요. 문제 풀어보고 와야 돼. 왜냐면 내일은 또 이거보다 훨씬 손에 안 잡히는 얘기들을 할 거라서 오늘 거 꼭 풀어보고 오셔야 됩니다.